여기 우리 서울에 계신 리더님들은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리더님들 얼굴 다 뵙고 있어요. 네네, 반갑습니다. 아, 벌써 이제 스킨케어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아, 먼저 안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드디어 우리 SD 플랫폼 샵이 코트를 입었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 네, 오징어 볶음, 그것도 고추기름 범벅인 오징어 볶음을 하나 제대로 떨어뜨려 가지고 막 빨고 왔는데,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옷 입기 전에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스킨케어도요. 이제 20, 30대는 막 몸매, 피부, 화장, 옷. 근데 진짜 여자 나이 40이 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치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녀의 피부, 피부결, 피부톤. 그래서 여자는 결을 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마음결, 손결, 숨결, 그죠? 그리고 피부결, 머릿결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자는, 예, 뭐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결을, 아, 신경 쓸 게 많아요. 더 좋잖아요. 남자분보다 꾸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정말 저도 보면 피부를 보면서 그녀의 삶에, 그리고 그녀의 좀 이렇게 성격도 유추할 수 있어요.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신 분들은 어떠세요? 얼굴이 불독 같다고 하잖아요. 그죠? 막 그 표정 주름. 네. 근데 늘 웃는 사람의 표정 주름은 참 고와요. 그죠?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하잖아요. 백발도 참 이렇게 이렇게 멋스럽게 그런, 그래서 참 피부도 보면 피부가 일단 맑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름이 색소가 있고 없고보다 더 중요한 거는 피부톤이 맑아야 되는데 피부가 탁 해가지고 막 인상도 막 칙칙해 봐요. 그죠? 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요. 바로 겉표면, 그 클렌징. 네. 그래서 우리 옷도 가장 기본이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것처럼 피부도 완벽하게 깨끗해야지 그 다음에 좋은 귀한, 그죠? 볼륨어든 크리머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클렌징의 정의가 뭐냐면, 클렌징이란 함께 볼까요? 얼굴에 화장을 깨끗이 닦아내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화장품을 클렌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피부를 봐야 돼요. 우리 피부는 몇 겹? 3겹. 표피, 진피, 피하, 지방, 조직. 그중에서 클렌징은 어디에서 해요? 표피의 가장 그 껍데기, 우리 피부가 만져지는 이게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부샵을 하시는 분들이나 특히 피부과 원장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럼 각질 관리, 필링 관리 기가 막히게 하죠. 왜냐면 시간이 없는 사람들 각질층 싹 벗겨내고 제대로 장벽만 탄탄하게 수분 꽉 채워주면 일시적으로는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자, 바로 매일매일 닦아내는 그 겉껍데기, 각질층을 제대로 닦아야 돼요. 자, 왜, 왜 제대로 닦아야 되냐면, 보세요. 우리 피부를 보면요, 맨 위에 각질층이 있죠. 자, 각질층에는 뭐가 존재할까요? 말 그대로 한 15에서 20여 층의 내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이란 게 있고요. 그 사이사이 뭐가 끼죠? 여기 보면 모공이 있고, 모공 옆에 피지 주머니가 달려 있죠. 바로 항상 피지가 찰락찰락 채워져 있고요. 자, 거기다 이제 여름이네. 땀까지 흥건해. 거기다 메이크업 안에, 네, 그죠? 메이크업도 막 2중, 3중 계속 덧바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만 가지 내 얼굴 자체에서도 각질 있어, 피지 있어, 땀 있어, 메이크업 있어. 거기에 외부적으로 어떻게 돼요? 미세먼지, 세균, 바이러스, 자외선 등등 이런 내적인, 외적인 오염물질이 범벅이 된 상태예요. 그럼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루 종일 묻은 오염물질 닦아내고 기초를 발라야 되는데 일상은 어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가요? 네, 또 술을 과음하신 날은 그냥 또 힘들다는 핑계로.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내 컨디션이 안 좋아도 저는 기어가면서라도 진짜 저는 욕실에 쪼그리고 앉아서라도 그냥 이렇게 닦아요. 아까 저는 단 한 번도 화장을 안 지우고 잔 적이 없어요. 만약 그렇게 쓰러지죠. 새벽 3시에 일어나요. 왜냐면 마음이 불편해서 잠을 못 자요. 그러고 일어나요. 기어나요. 아, 그럼요. 1년에 한 번. 네, 1년에 딱 한 번. 네, 1년에. 근데 제가 위기능이 안 좋아가지고 술을
이게 알죠? 이게 술도 임계점을 못 넘겨봤어요. 그거를 넘겨야지 술꾼이 된다는데, 왜냐면 몸이 소화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괴로워요. 약간 너무 힘들고 술 마시다가 속이 아프니까 그렇게까지. 근데 소시적에는 정말 네. 아, 그럴 때까지는 안 마셔봤네. 안 돼요, 이제 안 돼요. 네. 자, 우리 리더님도 한번 지금 이제 외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한번 의견 좀 한번 볼까요? 그래서 그 리서치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어찌됐건 우리가 3년간의 큰 코로나를 겪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2의 제3의 또 어떤 바이러스가 척결할지 우리는 이제 또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찌됐건 청결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열의 6명은 매우 매우 높아져가지고요. 코로나 터지면서 메이크업 제품은 바닥이었는데 바로 클렌징 제품, 위생 관련 제품은 정말 판매량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그죠? 그래서 손 소독제뿐만 아니라 얼굴도 밖에 나갔다 오면 얼굴에 막 먼지, 특히 막 균이 있을 것 같아서 클렌징 품목도 상당히 많이 나갔고요. 그리고 메이크업이 아니라 스킨케어.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니까 마스크가 순면이에요? 실크예요? 아니에요. 부직구예요. 얼마나 뭐 한 장 그거 해봤자 원가 얼마 하겠어요. 그죠? 아까 피부에 계속 쓸리다 보니까 그래서 트러블 케어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 이후 클렌징 라인하고 스킨케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은 우리는 어떤 클렌징을 바랄까요? 기대하는 속성을 잘 보니까 열의 5명이 다저극, 당연히 저자극 클렌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도 클렌징을 권할 때 꼭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클렌징은 얼굴을 닦아내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자극이 닦아내는 게 아니라 저자극.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요. 혹시 비누 쓰세요? 아직도 남자들은 비누로 세수를 한대요. 그러면 저는 그냥 한마디만 해요. 비누는 걸레 빨 때만 쓰는 건데. 그냥 귀여운 목소리로. 네. 자, 우리 비싼 옷은 네, 물도 안 되잖아요. 드라이 클리닝 맡기잖아요. 그죠? 왜요? 물에 젖는 순간 피부가 연하자고 피부가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정말 실크 같은 건 물에도 안 돼요. 물에 젖는 순간 네, 연해지기 때문에 확 줄어들잖아요. 변성이 생기잖아요. 그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옷도 좋은 옷은 우리가 중성세대로 예, 세탁 코스도 어때요? 막 이불 빨래 같은 건 2시간 코스지만 얘는 한 54분, 45분 섬세히 하잖아요. 근데 알칼리성 비누는 알칼리성 비누는 걸레만 빠는 겁니다. 속옷이랑. 그죠? 요즘 속옷도 실크여가지고 절대로 그죠? 전용 세제잖아요. 그래서 정말 클렌징 비싸봤자 얼마 한다고요. 그리고 클렌징 하나 사면 오래 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냥 그 말 한마디 하면 진짜 폼 팔 수 있어요. 네, 전 딴 말 안 해요. 무슨 클렌징이야 그냥 비누로 빡빡하지. 그러면 비누는 걸레만 빨 때 쓰는 건데 내 피부 소중한 내 피부 네 소중한 내 피부 전용 클렌징으로 닦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열의 4명은요 세안하고 촉촉한 클렌징. 이게 더 이상 우리 설거지 하더라도 어때요? 주방 세제 비싼 세제도 많잖아요. 어때요? 막 거품 막 많이 나가지고 한번 그 설거지하고 나면 손이 쫙쫙 갈라지고 막 가려운 느낌 드는 세제도 있는가 하면 어떤 클렌징은 어때요? 퐁퐁은요? 거품도 덜 나고 하면 손도 촉촉한 거 많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저자극 보습 클렌징이 바로 우리 소비자,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클렌징, 패드하고 폼 권하실 때는 우리는 저자극 보습 클렌징 라인입니다. 라고 키워드를 잡아주세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지켜야 돼요. 리더님들 장벽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토피 피부염에 제일 많이 처방하는 성분이 뭘까요? 이거 아시는 사람 5글자인데 세로 시작돼요. 세라마이드. 그래서 아토피용 제품 이름은 세라마이딘, 뭐 세라크림, 뭐 세라로. 왜냐면 우리 피부는 각질이 벽돌처럼 얽히설키 설쳐 있어요. 약 한 15에서 20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벽돌과 벽돌 사이를 누가 메꿔줘요? 시멘트나 실리콘으로 메꿔줘야 되죠. 우리 타일. 그죠? 타일 사이를 실리콘으로 이렇게 메꿔주잖아요.
우리 세포와 세포 사이를 쫀쫀하게 메꿔주는 거를 세포간 지질이라고 해요. 세포와 세포 사이 간. 그래서 지질의 성분은 3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3가지가 완벽해야지 우리 세포가 단단하게 네, 안 흐트러져요. 그래서 외부 침입에도 막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지질 성분이 뭐냐면 50%가 세라마이드예요. 단백질 성분. 그리고 30%가 이제 각종 그 지질 성분이거든요. 네, 뭐 레시틴 성분도 있고. 그래서 지질은 약간 이제 유성 성분이에요. 약간 단백질하고 약간 유성 성분으로 약간 끈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 아토피용 크림 보시면 스킨이나 로션 제형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돼 있어요? 쫀득한 크림 제형이죠. 리치하죠. 왜냐하면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 지질 성분이거든요. 그게 3가지 3대 성분인데 그런 거는 약간 쫀득한 좀 리치한 약간 이제 좀 영양분, 그러니까 오일 성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는 기가 막히게 땀과 피지와 그런 지질 성분이 기가 막히게 섞여가지고 우리 피부에 본드칠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피부 장벽이거든요. 자, 근데 산도가 중요해요. 그 다음 약산성. 왜냐하면 내 피부에 땀과 피지하고 막 지질하고 섞여가지고 튼튼한 장벽인데 그 장벽이 pH 농도가 뭐라고요? 4.5에서 6.5. 바로 약산성 피부 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안하고 이제 토너 바르라고 하잖아요. 스킨. 왜 이름이 토너인 줄 아세요? 피부에 약산성 pH 톤을 맞춰주는 ER. 네, 전미사를 붙여서 우리 볼유머 하는 것처럼 토너라고 네, 애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스킨이라고도 하고 토너라도 하죠. 그래서 공식 단어는 토너입니다. 토너. 네. 자, 그래서 왜 약산성이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pH. 잘 보시면 우리 피부는 그래서 보통 5.5, 중간 5.5가 가장 건강한 이상적인 산도예요. 아까 이 말은 뭐냐면 내 피부가 원래 산도가 5.5예요. 그런데 비누 있죠. 거품이 많이 나는 계면활성제는 되게 알카리화예요. 그래서 얘네의 원리는 뭐냐면 탈지력. 피부에 있는 질을 기름지죠, 오일지죠, 기름을 다 벗겨내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빨래비누 기억나세요? 빨래비누를 빨면 어때? 거품 나고 손이 하얘지죠. 막 손이 막 땡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저 어렸을 때도 막 비누로 머리 감았던 것 같아. 그럼 머리가 막 뻣뻣해지죠. 갑자기 제 나이가 제가 시골에 살아서 네, 저 시골에 살아서 아니 저 하얀 빨래비누도 봤던 것 같아. 네, 네, 맞아요. 샴푸 안 나올 때. 그래서 그게 다 아까 요거예요. 아, 자꾸 깊게 들어가네. 알카리성은요, 고체가 돼요. 근데 이게 산성으로 될수록 고체가 안 돼요. pH가 이렇게 중성이 돼요. 그래서 잘 보세요. 보면 우리 폼 클렌징도 보면 묽잖아요. 그러니까 딱딱한 이제 타 회사, 뉴스킨에서 이제 바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약산성으로 갈수록 이게 물러지는 성질이 있어서 실은 비누로 되려면 비누가 완벽한 약산성은 어려워요. 그래서 약산성 비누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고체 비누는 대부분 알카리성이고 그거는 이제 강한 계면활성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카리화. 자, 우리 피부를 한번 볼까요? 우리 피부를 보면요. 이게 아토피나 여드름 피부가 다 알카리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균의 산도가 알카리성이에요. 네. 그래서 세균은 뭐를 좋아해요? 알카리성을 좋아해요. 산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세균이 서식하기 매우 불편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토피나 그러니까 염증, 그죠? 그 염증이 있는 여드름 피부나 아토피 피부는 피부가 다 알카리화가 돼 있어요. 근데 특히 여드름 피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드름의 근본 원인이 피지, 지성에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진짜 특히 개드름이라고 하죠. 개기름이 나는 여드름에서 개드름. 예. 그래서 남자들 보면 진짜 안타까운 게 얼굴이 막 늘 번질번질하니까 세숫비누로 팍팍 닦아요. 그게 이제 시발점입니다.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얼굴에 있는 기름막을 싹 벗겨내니까 이 뇌에서는 어떡할까요? 항상 우리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 얼굴에 기름이 왜냐면 늘 철철 넘치는 기름이 갑자기 세수하고 나서 싹 벗겨지죠. 그러면 피부가 너무 건조할 것 같아. 그래서 어떨까요? 피지를 더 만들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2대 8의 법칙 아세요? PG가 2면 수분은 8 정도가 돼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는데, 네. 근데 이게 PG가 갑자기 싹 꺾여내니까 이 뇌에서는 건조할 줄 알고, 왜냐면 수분을 못 만들어요. 네. 근데 PG선은 자극을 해가지고 완전히 또 개기름이 넘쳐나. 그럼 어때요? 또? 어? 또 더 열심히 닦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드름 피부, 특히 지성 여드름 피부는요, 정말 약산성 세안제로 지질막은 건들지 말고 노폐물만 제거하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피지가 덜 나와요. 그리고 기초는요, 유분감 있는 거 싹 빼고 완전히 수분감 있는 기초만 계속, 약간 수분, 그러니까 지질막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약산성 폼으로 세안하고 우리 볼륨어 같은 수성 성분만 뿌려주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여드름이, 네,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pH 밸런스만 조절해줘도, 그래서 절대로 지성 여드름 피부 정말 함부로 알칼리성 세안제로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나는 중석 피부는요, 세안을 하고 나면 세안 직후에는 pH 8 정도 알칼리화가 되지만 한 시간이 6시간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은 돼요. 그게 중요한 거. 6시간 동안 우리는 5만 가지 일을 하죠. 벌써 출근해가지고 점심 먹고. 그 사이에 피부는 다 손상을 입어요. 그래서 세안하고 나면요, 네, 아무리 우리가 약산성 폼으로 세안한다 해도 피지막은 조금 벗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산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볼륨업 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볼륨어는 그 산도를 빨리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억나세요? 볼륨어의 가장 좋은 위치는 화장실이다.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바로 뿌려주는 게 실은 좋긴 해요. 네. 2개 있으면 좋긴 한데.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아직도 뽀드득 세안하세요? 아직도 뽀드득 세안으로 매일 피부에 상처를 주나요? 그죠? 그래서 뽀드득 알칼리성 세안은 피부를 얇게 해요. 왜냐면 장벽을 다 벗겨내니까 피부를 건조하게 해요. 특히 여드름, 염증. 네. 그 지질막이 피부의 건강한 산도를 지키는데 얘가 알칼리화 되면서 염증이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피부에 있는 이거를 이제 그 상재균이라고 하잖아요. 늘 있는 그런 상재균이 아주 잘 자라나는. 자, 그래서 청결은 3단계로 봅니다. 이거는 화장품 기초 공식입니다. 자, 항상 세안은 몇 중 세안? 2중 세안. 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우리 윤 대표님한테도 강조했는데, 남자들 선크림 다 바르잖아요. 그리고 개기름 있잖아요. 네, 바로 폼세안하지 마시고 우리 클렌징 패드로 좀 기름칠 좀 닦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내 얼굴 자체에 기름도 많고, 그리고 선크림 자체가 다 기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때는 기름으로 지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 클렌징 패드로 한번 싹 예, 깔끔하게. 네. 그래서 여자분들은 2장이면 충분해요. 화장해도. 그죠? 2장. 그리고 남자분들은 그냥 1장으로, 네, 각질도 네. 오, 4장. 네, 4장도 좋아요. 4장도 좋아요. 근데 보통 화장을 4장 쓴다니까, 네, 애껴. 우리 한번 빨리 소진하면 좋긴 한데, 네. 그래서 우리가 70매잖아요. 그리고 물이 정말 액상이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쓰고 나서 화장솜 한 20장 담궈놓고 쓰면 아마 90매. 네, 맞아요. 네. 아마 그냥 버리시는 분 없을걸요. 다 거예요. 그래서 다 쓰시면 절대로 버리지 말고 거기다 화장품 당겨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2차가 수성 세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아직도 뽀드득 세안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2번째, 이중 세안하시죠? 기름 때는 기름으로 지워야죠. 얼굴에는 항상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렌징 패드로 1차 기름기 제거하고, 그 다음에 2차 네, 물 세안하시면 되고, 우리 볼륨어가 이제 토너 기능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찍는 볼륨어가 바로 약간 알칼리화된 피부를 빨리 약산성으로 만들어주고요. 화장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요, 볼륨어를 화장품에 한번 묻혀서 한번 피부 결대로 닦아낸 다음에 한번 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클렌징의 마무리 단계로 공식적으로 보긴 해요. 그래서 딱토 기억나세요? 닦아 쓰는 토너. 그래서 좀 이렇게 외출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메이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지성 피부들은 그냥 오령 같은 데서 저렴한 토너 있잖아요. 비싼 거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9,000원짜리. 네, 네, 네. 그래서 화장솜에 묻혀서 한번 닦아내고 그 다음에 볼륨업 뿌려도 좋습니다. 네, 비싼 거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네, 닦아내는 거니까. 맞아요. 지금 우리 포인트 리무버 실은 눈화장 하신 분들은요. 네, 포인트 리무버는 별도로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옛날에는 우리 클렌징 오일이라고 다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네. 그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우리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클렌징 패드는요. 포인트 리무버 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같은 건 잘 안 지워져요. 그리고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하가 그래도 소량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눈에 들어가면 따가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눈화장 지우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무버 요즘 또 원 플러스 원 저렴한 거 사세요. 비싼 거 사지 마시고 예, 요즘 한 9,000원, 10,000원이면 다 사거든요. 그걸로 이제 눈화장만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클렌징 패드에 대한 네, 올바른 방법 말씀드릴게요. 손 당연히 닦고 하시죠? 설마 이 더러운 손으로 바로 이렇게 화장품 만지는 거 아니시죠? 저 높아심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왜 그러세요? 자, 아니요, 안 돼요. 클렌징 패드를 대는 순간. 자, 리더님들, 자, 네. 좋아요. 양치하면서. 그래도 비누로 닦으세요. 우리 손에 물때 기름때 다 번복돼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자, 이거는 평균, 이거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내 오른손바닥 보세요. 6만 마리의 세균이 보입니까? 평균, 일상적으로 한 손바닥에 6만 마리, 6만 마리에서 12만 마리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지금 그냥, 그래서 자꾸 염증 날 때 손 대지 말라는 게 이 손에 의한 감염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양치하기 전에도 집에 가면요. 집에 가자마자 실은 옷 갈아입기 전에 손부터 씻고 옷도 갈아입는 거예요. 근데 참 웃겨요. 우리는 애들 다 그렇게 키워요. 손부터 닦고, 손 닦고 해놓고는 우리는 손 안 닦고 막, 귀 만지고, 목걸이 만지고, 막 얼굴 만지고. 그래서 손 닦고요. 그리고 클렌징 패드. 이거 제가 숫자를 꼭 넣었어요. 뒤에서도 얘기할 건데 좀 잘못된 세안법이 있어요. 물에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요. 저기 그 건미역 보세요. 뻣뻣한 게 물에 놓자마자 부들부들해져서 다 찢어지죠. 똑같아요. 김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피부도요. 물을 닿는 순간 네, 피부가 되게 열이 약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솜털 세안에서 막 15분, 30분 어떤 회사 깜짝 놀랐어요. 계면활성제 덩어리인 폼클렌징을 거품 내서 얼굴에 30분 팩을 하래. 그거는 그거는요 이론적으로도 네 그러니까요 그게 참 네 이론적으로는 안 좋은 겁니다. 네, 악질 피부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그 후톱이 너무 그 탈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화될 거예요. 우리는 이 피부 지금 겉껍데기 40년 50년 쓴 피부예요. 이게 되게 예민해진 상태. 특히 물을 닿으면 조직이 되게 예민해져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클렌징은 화장 지우는 단계 있죠. 1차 클렌징은 1분 안에 끝내야 돼요. 클렌징 오일을요 3, 4분 문질러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히려 들어가요. 정말. 1분이면 충분히 분리가 돼서 다 닦여요. 바로 물 세안해야 돼요. 클렌징 패드도요. 아까 제가 이제 닦토 얘기했는데 피부가 민감하고 홍조 있는 사람 그것도 안 좋아요. 왜요? 이 화장솜 자체가 스크래치를 나요. 네, 그래서 그 행위도 실은 안 좋아요. 그래서 피부가 네 클렌징 패드도 쓸데없이 계속 묻지 말고 가볍게 네 슥슥슥슥 닦아주고 끝내주셔야 되고 폼 세안도 딱 3분이 되면 돼요. 네, 딱 3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자, 우리 리더님들은 뭐 한 1, 2분이면 충분하지. 솔직히 1, 2분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제일 길게 그냥 3분이면 끝내야 돼요. 네. 자, 우리 클렌징 패드의 기준은 뭘까요? 자, 먼저 우리는 딥 클렌징까지 가능하다. 여기서 딥이라는 게 깊다는 거죠. 그 말은 각질 제거까지 가능하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각질 제거까지 하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주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아하바파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하바파는 좀 약간 뷰티 트렌드 성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는 3종 뭐 산이 들어 있어. 근데 각각 역할이 달라요. 아하는 한마디로 과일산이에요. 산도가 높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화장품 그러니까 피부샵에서는요. 아하를 10% 짜리 써 가지고 기억나세요? 지금은 안 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네. 얼굴에 이 아하를 10% 짜리 이렇게 바르고 나서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3일 정도 되면 이게 과각화, 각질이 싹 허물다 벗겨져요. 그리고 일 주일 뒤부터 진정 관리를 해요. 진정 재생 관리. 그 프로그램이 네. 뭐 몇 플러스 원 해 가지고 맞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거의 막 30만 원이거든요. 저도 다 해 봤어요. 왜냐면 근데 진짜 기가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하면 각질지 장체가 민감해져서 나중에는 기미가 더 잘 올라요. 광과민성 피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서는 딱 조건이 있어요. 화장품에서는요. 2.2% 이하로 넣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1% 이상도 안 넣어요. 왜냐면 이게 아하는요. 강산이어서 피부를 각질을 태우는 원리예요. 녹여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 이상 안 씁니다. 예. 그래서 얘는 네, 아하 같은 경우는 딱딱한 피지 있죠. 그래서 왜 건성주성이냐면 노화된 피부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꾸 이게 재생 주기가 짧아지면서 묵은 노화각질이 자꾸 들러붙잖아요. 근데 그 묵은 노화각질은 어떨까요? 수분이 촉촉할까요? 아니요. 퍼석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된 노화각질을 벗기는데 되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해되셨죠? 그래서 노화각질, 그러니까 약간 나이가 한 40, 50 그래서 20, 30대가 아하 쓰는 거 아니에요. 네. 20, 30대는 피지의 영역이에요. 그게 바하는 뭐냐면 살리실릭 애시드 또는 살리실산. 얘는 여드름 피부용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용 피부에는 다 살리실릭 애시드가 들어 있거든요. 얘는 딱딱한 블랙헤드를 녹여주는 애예요. 그래서 지성 여드름. 그래서 용도가 다 다릅니다. 파하는 뭐냐면 얘는 완전히 고보습제예요. 얘는 어떤 원리냐면 분자가 아하는 되게 작아서 힙을 깊게 스며들어서 태우는데요. 파는 되게 뚱뚱해요. 고분자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각질을 녹이는 것보다 각질을 적셔줘요.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충분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피부가 생각해 보세요. 무말랭이는 어때요? 피부가 결이 퍼석하죠. 근데 수분을 꽉 먹고 있는 생무는 어때요? 촉촉해 보이죠. 바로 그 역할이에요. 파는. 그래서 우리는 똘똘하게 아하바 파를 밸런스 있게 맞추기 때문에 골고루. 그 말은 뭐냐면 블랙헤드 있는 사람 있죠. 이렇게 보면 그러면 패드 하나 꺼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특히 남자들 코에다 얹어놓고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한 3분이라도 올려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말랑해져 가지고 그다음에 살살살살 제거하면 되게 잘 빠져요. 네. 그래서 고렇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자, 우리는 이제 노화 각질까지도 싹 제거를 해 주는데요. 진짜 촉촉하죠. 원래는 물 세안 안 해도 되는 클렌징 패드였는데 그 얘기를 제가 안 해요. 진짜 물 세안 안 할까 봐. 그러면 안 돼요. 만약에 캠핑 갔는데 화장도 지워야 돼. 근데 세수는 못 해. 어쩔 수 없이 물 세안 못하면 이거 대여섯 장으로 그냥 닦아줘도 되긴 해요. 괜찮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는 무세안은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면 되게 그 식물, 보습 식물 성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 보시면요. 해조류가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 다시마, 파래, 뭐 스피룰리나, 바다포도, 미역 이게 해조류가 수분을 엄청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변비 있는 사람들 미역국 같은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이 해조류의 특징이 예, 미끄덩도 거리지만 얘 자체가 수분 보유력이 높기 때문에 변을 무르게 해요. 그래서 변비 심한 사람들은 다시마랑 식이섬유랑 같이 먹으면 되게 효과가 좋습니다. 자, 바다포도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 일본 가서 진짜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갔더니 오키나와 갔더니 바다포도를요. 플라스틱 통에 되게 많이 풀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 이거 우리 리주버네이트 이제 들어있는 건데? 네. 해산물 많이 먹는 나라. 일본. 네. 일본은 톳도 많이 먹고 이게 해조류예요. 그래서 바다포도가 진짜 큰 깨알 만한데
얘를 씹으면 어떤 맛일까요? 상상도 못하는 맛이에요. 기름진 해조류 맛. 기름진 해조류 맛. 아니요, 거기에 다시마에 기름기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기름진. 그래서 와, 얘는 영양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먹다가 비릿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생으로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오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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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도독한데 기름진. 네. 오키나와 가면 그래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요즘 바다포도가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 회사에 오래 있는 사람들 이런 성분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바다포도는 리주버네이트에서 이제 저도 처음 보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거예요. 먹거리에서 이제 유행을 하면서 그다음에 화장품 성분으로도 같이 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항산화뿐만 아니라 보습력이 진짜 기가 막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발라보고 싶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름진 해조류예요. 네. 그래서 딱 보시면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인제 고유의 항노화, 안젤리카 성분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자, 우리는 보면 엠보싱 면이 있고 부드러운 면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엠보싱 면으로 한번 닦아 주고 예, 해 가지고 부드러운 면으로 한 번 더 닦아 주고 두 장이면 충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 매 들어 있죠? 70매. 그죠? 아까 저녁에만 두 장 쓰면요. 이거 가지고 한 달은 충분히 쓸 분량입니다. 한 달에 9,900원. 하루면 얼마예요? 진짜 저렴하죠. 네, 300원. 자, 우리가 얼마나 가격적으로 메리트인지 제가 이거 계산기 다 두드려 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아이고,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지. 이거 올리브영 아이고, 가려졌네요. 이게 왜 아이고, 제가 뭘 잘못 만졌나요? 어디 있죠? 아, 여기 있다. 자, 올리브영 요걸 치운다는 게 어제 사이트 올리브영을 들어가서 클렌징 칠수 패드를 딱 했습니다. 잘 보세요. 가격대는요. 70매에 22,000원, 60매에 22,000원. 이거 할인 많이 해가지고 할인해도 80매에 16,500원. 네. 그리고 이것도 할인해서 이건 또 되게 비싸네. 이거 장영란이 요즘 광고하고 있는 거 홈쇼핑용 30매에 18,200원. 지금 보시면요. 장당 거의 기본이 300원대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예요? 네, 오령이요. 오령 사이트에서 제가 그대로 예, 캡처해 온 겁니다. 오령은 가끔씩 1+1 할 때가 있겠죠. 자, 보시면요. 가격이요. 우리는 진짜 이 좋은 효능 효과 있는데 장당 141원이에요. 리더님들 클렌징 패드의 9,900원은 정말 제품값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우리 회원분들, 리더분들 창업하는 때 도구로 활용하라고 아예 판촉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9,900원은 올리브영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판 브랜드에서도 나올 수 없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리더님들 정말 이 클렌징 패드 가지고 좀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시고요.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하죠. 좀 이렇게 회원 만드는데 좀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클렌징 패드가 간편하잖아요. 간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저도 화장을 좀 매일 하기 때문에 클렌징 오일을 선호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근데 참 그런 게 있어요. 맨날 우리가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화장을 좀 두껍게 할 때는 오일을 하고 패드를 한번 닦게 돼요. 네.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는 저도 선크림 하나만 바르거든요. 그때는 클렌징 패드 하나만 닦고 보통 메이크업은 클렌징 오일을 쓰고 그래서 저같이 클렌징을 하나만 두고 쓰는 사람 없어요. 거의 두 개. 예. 우리가 맨날 정장 입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면티도 있고 그죠? 정장도 입는 것처럼 그 때에 맞게끔 쓰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뭐 이렇게 풀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가볍게 그냥 BB 정도 그냥 가볍게 그냥 선크림 정도 하시는 분들. 그래서 클렌징 패드가 가장 대중적이고 특히 애들, 남편들. 그죠?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T존부에 피지가 많거든요. 고게 한번 닦아낸 다음에 네, 폼 세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 패드로 닦아내고 그다음 뭐 하죠? 폼. 폼은 제가 전성분을 타사랑 비교를 해줄 거예요. 자, 폼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포인트는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산성이에요. 근데 약산성 폼이 왜 만들기가 어렵냐면
산도가 높으면 물성이 어떻게 된다? 묽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제형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잘 보세요. 약산성 폼은요, 젤 타입이 많아요. 이게 펌핑 용기 있죠. 네, 묽은 게 그런 거는. 근데 이렇게 단단한 크림 제형으로 실은 만들기가 좀 쉬운 제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산성 폼은요, 산도가 낮으면요, 거품이 되게 덜 나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약산성 폼이면 거품이 진짜 안 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정말 거품이 잘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둔산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네, 약산성인데도 그만큼 거품을 조밀하게 잘 내기 위한 그런, 네, 또 기술이 발달돼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약산성인데 약산성의 단점인, 그러니까 제형이 깨지는 거나 아니면 거품이 잘 안 나는 거 해결했고요. 두 번째, 유산균 폼이. 그래서 우리 폼 클렌징 이름이 뭐예요? 프로바이오틱 폼, 유산균 폼이잖아요. 영어가 프로바이오틱이죠. 그래서 그 화장품 법령을 보면요, 제품 이름에 성분이 들어있죠. 그럼 그 성분을 함량을 공개를 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프로바이오틱 폼이라고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넣었냐? 5% 이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전성분 볼까요? 저는 폼 클렌징 딱 한마디예요. 우리 폼 클렌징 이름이 프로바이오틱 유산균 폼이야. 그만큼 진짜 이름, 유산균이 피부에 좋다는 건 다 알잖아요. 장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유나 요거트 유통기한 지나면 우리 엄마들 어떻게 해요? 우리 그거 다 싸가지고 저기 가잖아요. 저기 갈 때, 목욕탕 갈 때 꼭 챙기죠. 그래서 목욕탕 갈 때 여성 목욕탕에는 막 진짜 유산균 냄새가 진동하잖아요. 남성 목욕탕은 안 그러죠? 네, 여자들은 막 그죠. 네, 그래서 저도 우유 유통기한 좀 지나면요, 일부러 밖에다 3일을 둬요. 그러면, 예, 왜냐면 발효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란다에다 두고, 아예 몸에다 할 건데 어때요? 그래서 목욕할 때 써요. 그럼 진짜 기가 막혀요. 그러면 매끈매끈해지잖아요, 피부가.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어디야, 저기 SK2 하면 뭐 그 피테라 에센스, 그게 다 유산균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디올 제품도 보면 원 에센스, 그게 다 저기 유산균이에요. 거기에 들어있는 비피다 발효 여과물이, 네, 우리가 5.154%.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까 클렌징, 닦아내는 것도 5% 이상. 그리고 우리 성분을 다 분석을 해볼까요? 자, 보시면 우리 화해어플을 보시면요, 피부에 유해 성분, 20가지 주의 성분 하나라도 있어요? 0이에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 이게 뭐냐면 코코넛에서 유래한 계면 활성제. 네, 그래서 천연 계면활성제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 10가지 꽃수 쭉 있죠. 뭐 엘더 꽃수. 그래서 정제수 한 방울도 안 들어있고, 봐봐요. 그 아까 제일 많이 들어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꽃수 사이에 비피다 발효 여과물. 그러니까 전성분의 5% 이상을 넣는다는 거는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기초에서도 1, 2% 많이 넣어봤자 1, 2%거든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유산균 함량이 많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코코넛에서 추출한, 그러니까 코코라고 적혀 있는 거는 이제 코코넛에서 유래한 천연 계면활성제라는 겁니다. 라벤더 오일도 정말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구연산, 이게 아하예요. 무궁화 들어있고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 또 있고, 금사연, 이게 뭐죠? 금사연이? 네, 맞아요. 리날룬, 이거 무슨 올, 이건 뭘까요? 이건 뭐냐면요. 맞아요. 맞아요. 아까 라벤더 오일 자체, 이게 2022년 2월 1일자로 또 법이 바뀌었어요. 그 법이 뭐냐면, 여기 보면 알러지 유발 주의 성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천연 원료, 천연 향료 있죠. 그러니까 천연 향료를 넣은 게 아니라 라벤더 오일 같은 걸 넣으면요, 그 자체에서 요런 천연 향료가 떠요. 그거를 표기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우리 보면 이제 뭐 복숭아 알러지처럼, 그죠? 그래서 혹시 라벤더 알러지 있는 분들은, 예, 주의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천연 향료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합성 20가지 주의 성분이, 아니, 폼 클렌징에조차도 안 들어있어요. 그게 뭐예요? 합성 계면활성제 1도 안 들어있고, 합성으로 만든 색소, 향료, 그죠? 그리고 SLS 그런 계면활성제 1절 안 넣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유명한 폼 클렌징 2개만 비교해 드릴게요. 이거는 아티스트리 아메이크업입니다. 그냥 아메이 검색했더니 예, 이게 뜨더라고요. 얘가 가격이 125g에 41,000원이에요. 우리 게 120에 32,000원이니까 거의 9,000원 비쌉니다. 예. 20가지 주위 성분이 7개나 있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뭘까요? 역시나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자, 파라벤 어디에서 만들었다고요? 미국. 미국은 파라벤 규정이 있다고요? 없음. 자, 파라벤류가 일단은 메칠하나, 프로필하나, 에틸하나 3가지 파라벤이 들어있고 거기도 모자라서 페녹시에탄올 방부제가 또 추가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로벌 브랜드는 유통을 그죠? 아주 많은 회사에, 많은 국가에 해야 되잖아요. 다양한 나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정도가 더 세야 돼요. 어디에 아프리카를 가든 저 알래스카를 가더라도 절대로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웬만한 메이저는 큰일 납니다. 페녹시에탄올도 거의 안 넣는 분이에요. PH는 뭔지 아시죠? 거품 잘 나게 나는 합성 계면활성제. 이거는 절대로 약산성 나올 수 없어요. 알칼리성.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약산성을 강조를 안 하면요. 회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다 그냥 알칼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향료도 당연히. 그래서 향료가 이 정도면 순서가 이 정도에 있으면 예, 왜냐면 파라벤보다 더 많이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향료는 네, 많이 넣은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샤넬 150에 66,000원. 여기는 그래도 3개밖에 안 들어있네. 비슷해요, 다들. 요 2개가 일단은 거품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계면활성제 다 넣는다. 이게 둘 다 계면 그리고 향. 그래서 샤넬 같은 경우는 워낙 향수가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또 향을 좀 세게 놔요. 그래서 향에 좀 민감한 사람들은 샤넬 쓰면 얼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저도 워낙 이제 다들 천연 베이스 제품에 길들여져가지고 샤넬 좀 샘플을 얻었거든요. 발림성 기가 막히죠. 왜요? 당연하죠. 합성 계면활성제 넣으면 근데 향 때문에 얼굴이 좀 화하더라고, 피부가. 그래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향수 기반의 회사는 특히 이제 유럽 화장품들은 다 향이 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고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딱 알아요. 쓰면 피부가 조금 화하니 아파요. 예. 자, 이거는 제가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예, 좀 꽤 유명한 글로벌 회사의 해외 영업팀 팀장인 친구인데 제가 이제 정말 우리 폼에 대한 극찬을 하는 거예요. 언니네 폼 클렌즈 진짜 당기지 않고 엄청 촉촉해요. 샤넬보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은 실은 국내 제품 잘 안 써요. 그냥 아무래 LG 정도 쓰고 자연스럽게 해외 출장을 워낙 많이 가니까 거의 샤넬, 디올, SK2 항상 그런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또 그런 제품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샤넬 얘기를 하더니 세안하면서 힐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비오템 폼 좋다고 자기가 막 쓰라고 했대요. 비오템 좋다고. 네, 근데 그 제품이 단종됐다는데, 근데 네, 그래서 결론은 당기지 않고 엄청 촉촉하다, 세안하면서 힐링된다. 눈이 되게 안 좋아요. 안경 쓰거든요. 눈이 시리지 않아요. 비오템 클렌징보다 좋아요. 아모레 퍼시픽, LG, 샤넬이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해외 영업하는 친구니까 정말 언제든지 소개해달라고. 근데 우리가 유통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회원 기반이기 때문에 조금 막 샘플링 막 뿌리기는 조금, 네, 우리는 어찌됐건 회원이 정품을 사서, 그래서 얘도 이제 뿌리라 그럼 대박 날 것 같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참, 이 폼을 같이 만든 제조사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도 오더 받아서 하지만 이런 레시피는 그게 우리만의 그 레시피고 그거는 계약을 해요. 우리만의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포뮬레이션은 절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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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이거는 우리 둘만의. 그래서 참 아무리 전성분 가지고 이렇게 따라한다 해도 그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든 복합 성분만의 그 레시피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올바른 세안법으로 우리 마무리할까요? 우리 대구에 계신 분들도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올바른 세안법. 제가 조금 네, 네, 어렵게 냈습니다. 실은 OX 퀴즈예요. 자, 세안은 뜨겁게, 마무리는 차게 하는 게 좋다.
헷갈리죠? 근데 마무리는 차게 하는 게 좋다고는 하고.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실 수 있나요? 아주 논리적으로. 네, 네. 이거예요. 네, 아닙니다. 자, 우리 피부 온도 기억나세요? 네, 오. 네, 감동이에요. 근데 우리 뜨거운 온탕 온도는 한 41, 2도잖아요. 그걸로 세수했다면 얼굴 크게 됩니다. 자, 그 기억나세요? 피부 콜라겐이 분해하는 온도가요, 41도부터 분해해서요. 거기다 했다가는 콜라겐 다 끊어지는 거예요. 내 기분만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나 갈 때, 그래서요, 피부를 생각하면 탑을 묻혀서 얼굴은 감싸고 들어갑니다. 네, 네. 몸은 좋을 수도 있죠. 그 사우나에서 좋다는 의사 아무도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피부에는 최악이에요. 피부의 온도는 늘 31도를 유지해야 돼요. 41도부터 콜라겐은 파괴되는데 그나마 몸은요, 우리가 근육과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탄력을 하지만 얼굴은 지방과 근육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안은 이것도 찬물로 마무리하는 것도 소스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공은요, 기분이지, 네,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안 줄어들고요. 이거 의사가 얘기한 겁니다. 세안은 미지근한 물이 미온수가 딱 30에서 34도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뜨뜻미지근한 걸 싫어하잖아. 뜨겁고 차고 해야지 시원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성성인데 외국인들은 놀래요. 그래서 우리 사우나보다 뜨거운 물 마시고 뚝배기 먹는 거에. 그래서 식도암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식도염, 뜨거운 거. 위에도 안 좋아요, 실은. 네. 자, 왜냐면 단백질은 뜨거운 걸 닿으면 어떻게 해요? 굳어요. 그죠? 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피부가 단백질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세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부 온도에 맞는 미지근 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뜨겁게 차게를 하면요. 그때, 그리고 물에 젖은 상태가 어때요? 자, 종이도 물에 넣으면 찢어지죠. 똑같아요. 그래서 물에 닿는 순간 젖은 상태이고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온도차가 있으면 그 사이에 스크래치가 되게 잘 나요. 네. 그래서 각질층, 이것도 알아. 탄수화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피부는요. 피부는 단백질이 6, 70%고요. 그 사이에 끈끈한 지질과 수분이 3, 40% 채워져요. 아셨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구조 변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뜨거운 피부로 하면 단백질이 구조가 변형돼서 피부결이 되게 거칠어지고 그게 다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또 되게 안 좋은 또 습관이 있어요. 샤워기로, 실은 저도 반성해야 되는데 샤워기로 막 뜨거운, 그 되게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예.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요, 그냥 조금 대야에 받아가지고, 네, 네, 좀 받아가지고 얼굴만큼은, 맞아요, 온도. 근데 몸 닦을 때 또 뜨거운 물로 하고 싶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피부 온도랑 똑기 때문에 이게 피지 같은 것도 노폐물이 잘 닦입니다. 자, 피부가 젖은 상태에서 기초 바르는 것이 좋다. 진짜요? 맞아요. 네. 우리가 바짝 마른 땅에 소나기가 오면 어때요? 소나기가 겉돌죠. 근데 촉촉한 상태면 싹싹 고이지 않고 스며들죠. 똑같아요. 그래서 세수하고 나서 설마 수건으로 팍팍 문지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거기 얼굴. 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내 피부. 젖은 상태는 피부가 각질층이 다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누르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남자들은 몸도 누르는 거예요. 아까 이게 그거예요. 늘 상처투성인 사람들은 이게 각질이 비우된 피부는요, 두꺼운 피부는 감각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환하게 하니까 남자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무뎌져서 그래요. 자, 이거 원리 말씀드릴게요. 물기가 마르면서 각질층이 한 20%의 수분을 늘 보유해야 되는데 얘가 바짝 마르면요, 각질층이 쪼그라들어서 또 얘 변형이 돼요. 그러고 나서 기초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륨어는 실은 세수하자마자 누르자마자 바로 뿌려주고
움직이세요. 정급하게. 그래서 저도 왜냐면 여자들은 머리 이렇게 묶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바로 가자마자 뿌리고 뭐 할까요? 바디 로션을 발라요. 왜냐면 몸에 로션 바르고 그다음에 만지면 어때요? 한 번 더 뿌리고 촉촉한 상태에서 세럼 발라서 흡수시키고 그다음 옷을 입고 마무리 크림 발라요. 약간 그런 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1번이 무조건 그러니까 피부가 바짝 마르며 각질층은 쪼그라든다. 알았죠?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아 내 각질층에 변형이 오는구나.' 하면 좀 끔찍하죠.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하다 할 때는 계속 뿌려 주는 게 맞아요. 뭐 먼지 덜러붙더라도 차라리 각질층 변형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할 때도 그렇잖아요. 타버리잖아요. 단백질 같은 거 금방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기름 두르고 그죠? 네. 요리하는 것처럼 피부도 각질이 맨 위에 있는 각질은요. 진피층은 다 물덩어리인데 각질층은 끼케야 15에서 20% 밖에 수분이 없어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각질층이 쪼그라들어요. 왜요? 단백질이어서. 쪼그라들면서 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남자들 면도하고 나면 각질층 어때요? 허옇게 일어나죠. 그거는요. 피부를 보호해 준 각질층이 칼에 쓸려 가지고 일어난 상처예요. 근데 어때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막 그걸 집어뜯어요. 헐. 그러다 피 나요. 아까 남자들 피부 면도하는 예 습식 면도라고 하거든요. 면도하는 피부 보면 여기가 완전히 엉망이에요. 다 패여 있어요. 아까 흉터가 생기고 안 생기고 해서 결절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이 다. 예 그래서 남자들은 볼륨어 정도는 꼭 뿌려 줘야 돼요. 좀 따끔거릴 거예요. 그거는 '아 내 피부에 상처가 났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15분 이상 솜털 세안. 요즘 유명하는 막 폼 마스크 하는 게 좋다? 절대로 아닙니다. 네. 젖은 상태는 피부가 되게 약해진 상태에서 잘 찢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냥 폼 세안은 1 분, 클렌징까지 다 해도 3분 이내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젖은 상태에 똑같아요. 우리 옷도요. 이 비싼 실크 블라우스 막 1 시간 막 2 시간 담가놔요? 아니죠. 살짝 조글조글하고 바로 세탁 시간을 짧게 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이러면 계면활성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인제 뭐 인셀덤의 미용법이거든요. 그래서 거품 내 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러면 탈지 그래서 그러면 수분 부족 지성 피부가 되는데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장벽이 계속 메마르기 때문에 홍조 그러니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가끔은 괜찮은데 네 지성 피부니까. 근데 그걸 매일 하는 건 진짜 안 돼요. 예 진짜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피부에 대한 생리만 쪼끔만 알아도 그렇게는 안 되는데 왜냐면 장벽이 얘기했잖아요. 피부 각질층 장벽 어떻게 있다? 단백질 60, 기름기 20, 수분 20. 그건데 그 단백질하고 기름을 다 제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뜨거운 물로 하면 큰일 나겠죠. 마지막 여드름 지성 피부는 강한 딥 클렌징이 필요하다? 당연히 X죠. 왜요? 자 여드름 피부는요 요거 기억해 주세요. 여드름 피부하고 일반 건강한 피부하고는 각질 형성 기간이 달라요. 여드름 피부는 늘 상처가 났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거 아세요? 실면도의 원리 그리고 막 그 MTS의 원리가 뭐냐면 일부러 상처를 내요. 왜요? 그게 재생이 되라고. 그게 흉터 치료거든요. 자 여드름 피부는요. 이게 완전히 염증성 상처 피부죠. 그러면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남들보다 빨리 생겨요. 왜냐면 이 뇌가 항상성 여기 염증 생기고 여기 세포가 손상을 입었네. 그럼 빨리 백혈구가 와서 빨리 이거를 예 각질도 많이 만들고 백혈구 와서 염증도 빨리 치료해야지 해 가지고 평균 5배 이상 각질이 잘 생겨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과곽화. 그래서 여드름 피부 가만히 들어보면 피부가 어때요? 막 각질이 허옇게 일어나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 피부는 또 기가 막히게 각질이 과하면요. 각질을 녹여주는 효소를 또 분해해서 또 알아서 지가 녹여줘요. 근데 그거는 20살 때 피부예요. 그래서 20살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발라도 각질도 안 생겨. 왜냐면 재생력은 뛰어나고 지가 알아서 각질은 탈락이 되거든요. 근데 여드름 피부는 악조건이 각질은 5배 빨라. 근데 각질을 녹여주는 효소는 또 엄청 안 생겨. 결론은 뭐냐면 과각화가 돼요. 그래서 염증이 당연하죠. 막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모낭 주머니가 염증으로 꽉 막히는 거예요, 각질 조각으로.
그죠? 그러다가 손 대지 뭐 하지 그러면 염증이 악화돼 가지고 계속 최악으로 1기, 2기, 3기 나중에 4기가 결절성 여드름 막 패이는 흉터 여드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성 여드름 피부는요. 절대로 피지를 과하게 제거해 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수분 부종 지성 피부가 돼서 여드름이 계속 악화돼요. 그래서 꼭 장벽은 고스란히 되는 지켜주는 우리 홈클렌징으로 세안해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볼륨을 충분히 뿌려주면요. 피지 밸런스가 맞춰져 가지고 네, 괜찮아져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는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클렌징까지 해가지고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자, 우리 리더님들, 네, 우리 한번 화면 좀 볼까요? 네,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12분 들어오셨는데, 우리, 네, 리더님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또 수원에 있는 샵이 오픈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오느라고 월요일은 휴강이고요. 화요일 날 정말 종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벌써 16주, 16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번 한 거 총정리. 그래서 제가 20문제를 냈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셀프예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한번 스스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나머지 20분은 문제풀이 하고 소감 한마디씩 나누는 걸로 네, 우리 원데이 클래스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휴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